안녕하세요. 예, 성형외과 전문의 김영진입니다. 올해 처음 유튜브 촬영하는데요. 네, 조금 떨려요.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제가 단원컨대 세계에서 처음으로 했던 목에다 보톡스 맞는 넥슬림 주사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 저기 질문 주시면은 제가 유튜브에 댓글 올라온 것들 위주로 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 넥슬림 주사 맞을 때 마취 크림은 안 발라도 되는 걸까요? 마취 크림이요, 저도 발라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주사 놓는 부위가 보통은 넥슬림만 보통 목에만 맞지는 않고요. 대부분 승모하고 연결돼서 같이 맞거든요. 발라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바르고 이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여기 다 어깨하고 목하고 하는데 그 크림이 다 옷에 묻을까봐 좀 그렇고요. 아니면은 이제 옷을 가운 같은 거를 다 갈아입으시고 속옷은 입으셔도 되지만 가운으로 다 갈아입으시고 이렇게 페인 옷에서 이렇게 좀 발라 놓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도 해드리기는 해요. 하지만 근데 좀 크림을 이렇게 다 발라 놓으면 옷에 묻을까봐 저는 그래서 좀 안 발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술 자체가 이게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크림을 바르고 안 바른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통증의 차이는 없어서 제가 굳이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네. 보통 넥슬림 주사 맞으면 목을 감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럼 넥슬림 주사 시술하고 목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고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면 효과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목을 움직이는데 반드시 불편함이 와요. 거의 안 온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넥슬림 맞으시고 불편함이 안 오시면은 안 되고요. 올 거예요.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걸 맞으시지 않은 분이 이렇게 글을 쓰신 것 같아요. 그냥 다 힘들어요. 맞으시면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그냥 다 힘들거든요. 대신에 누웠다 일어날 때 이제 불편함이 남성분 같은 경우는 조금 짧아요. 남성분들 이제 근육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길게는 한 달 채 안 가는 것 같아요. 불편함을 느끼신다고 하는 게. 근데 진짜 근육 없고 되게 마르신 분이 목에 또 별로 근육 없고 좀 더 얇아지기 위해서 맞으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길게는 두세 달까지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 주신 분은 맞으신 적은 없으신 분이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면 효과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움직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게 목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누웠다가 일어날 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생활할 때를 말하는 건지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뭐 앞으로 숙여서 컴퓨터를 이렇게 한다든지 혹은 뭐 집중해서 뭐 이런 일들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요 불편함이 없으세요. 이럴 때는 오직 누웠다 일어날 때만 불편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니요, 이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이 질문 자체가 별로야. 그래요. 아무튼 네. 넥슬림 주사 시술하고 운동을 자주 하면 다시 원래 목 상태로 금방 돌아오나요? 넥슬림 주사를 시술하시면요 처음에 운동에 좀 제한은 있어요. 근데 그 운동을 이제 하셔도 저는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누웠다 일어나는 게 이런 자세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한 뿐이지 다른 거 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일어나서 뭐 스쿼트를 하셔도 되고 뭐 다른 운동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설령 뭐 복근 운동을 하고 싶으시면 머리 잡고 복근 운동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다리를 이용해서 운동도 하셔도 되고 뭐 다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조금 불편한 운동을 못 하는 경우는 이제 그 테니스 같은 거 칠 때 조금 불편하시고 뭐 배드민턴 이런 거는 좀 불편하시겠죠. 근데 금방 다시 원래 목으로 돌아오나요? 이렇지는 않아요. 운동을 하시고도 금방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시술 주기를 권하는 게 처음에 맞으시고 많이 도움이 되시고 모양 이제 변화에 만족을 하신다면은 두 번째 시술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는 한 6개월 간격으로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제가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이쁘게 나오면 그걸 오래 유지하시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주기를 권해드리는 거고요.
운동을 자주 한다고 해서 원래 목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중에 정말 운동을 많이 하는 직원이 있어요. 정말 제가 1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 간호사인데 항상 늘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 목하고 어깨 쪽에서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계속 저한테 넥슬림하고 승모를 맞고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뭐 운동을 정말 과격한 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방 돌아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그 간호사도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맞고요. 그 친구 또 두통이 굉장히 심해요. 평상시에 두통이 너무 심해서 두통이 심하게 느껴질 때는 좀 짧은 주기 때는 4개월에 한 번 정도 놔준 적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운동과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목이 원래대로 금방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네. 승모근 보톡스 맞고 일시적으로 근육이 볼록 올라오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하겠죠. 근데 드물어요. 뭐 맞았다고 해서 볼록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사라는 걸 맞게 되면은 자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근육에다가 트라우마를 주고 약물을 주입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붓기라든지 아니면 약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 부분에 뭐 출혈이 있다든지 미세 출혈이 있다 보면은 만졌을 때 약간 딱딱하다든지 볼록 올라오는 느낌은 들 수 있어요.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 일시적인 붓기인 거고 금방 가라앉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넥슬림 주사 시술하고 나서 괄사 사용해도 되나요? 이 괄사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막 이렇게 막 문지르는 거 아닌가요? 뭐 어떻게 생겼어 괄사가? 가져와 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아, 이게 괄사야? 네. 이거 모양이 다양하긴 한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마사지 이렇게 하는 게 그거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게 뭐 이거 하세요. 뭐 하신다고 크게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예, 이거 하시면 좀 뭐 시원한가? 네. 해보세요. 이렇게도 막 하고 이렇게도 하고 네. 이거 비비는 거야 아니면 누르는 거야 이게?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지그시 네. 이렇게? 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뭐 하셔도 괜찮은데요. 이거를 근데 왜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냅두셔도 얇아지거든요. 그리고 괄사한다고 절대 얇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셔도 되는데요. 주사를 맞으시고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 주사를 맞으시고 만약 진짜 하시고 싶으시면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신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주일 지나면 하실 이유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통증은 보통 이제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거 하시면 좀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여기하고 여기다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근데 한 일주일 지나시고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정말 일주일 지나시면 하실 필요가 없으시다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원장님 저희 넥슬림 맞으신 분들 후기 찾아보면 넥슬림 주사 맞고 옷핏이 진짜 많이 달라졌다고 많이 말씀을 네. 해주세요. 근데 목이 정말 많이 두꺼우신 분들은 네. 몇 번 정도 해야 좀 옷핏이 달라진 게 좀 티가 날까요? 자, 옷핏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 알고 있죠, 팀장님? 맞아, 봤잖아. 네. 네. 달라지죠, 진짜로. 네. 근데 목이 정말 두꺼운 사람들은 몇 번 맞아야 옷핏 달라진 티가 확 날 거예요. 진짜 이렇게 목이 정말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고 목이 좀 많이 두꺼워요. 그리고 어깨 라인도 이렇게 막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아주 여리여리하신 분들 티가 많이 나지만은 정말 좀 있으신 분들, 짧고 두껍고 이거 있으신 분들, 오히려 그분들요 여러 번 맞았다고 효과 보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맞을 때 그분들이 진짜 만족도는 오히려 그분들이 제일 만족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시고 정말 다이어트는 이제 끝났어, 포기했어, 근데 이거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시잖아요. 정말 만족 많이 하세요. 그래서 목이 정말 두꺼운 사람들은 몇 번 맞아야 옷핏이 달라지게 한 번 맞으셔도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옷핏이 달라진다는 건 또 어떤 옷을 입으시느냐, 또 본인 생각의 주관적인 관점도 어느 정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 경험상 거의
90% 이상이 옷핏이 달라지고 거기에 만족하신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거 네. 보면 두통 있을 때 네. 이게 흉쇄 유돌근 이렇게 막 주물면 네네. 좀 두통이 완화된다고 막 손으로 주물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영상들 많거든요. 네. 근데 손으로 주물러도 괜찮아요. 아, 저 봤어요. 그거 봤는데 이거는 내가 주사를 놓기 전서부터 있던 얘기예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흉쇄유동근 특히 위쪽 상부 흉쇄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긴 근육이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상부 3분의 1 쪽을 마사지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뭐 보니까 그 일본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두통이 있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하는 뭐 마사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되게 많이 효과를 보시고, 그리고 저도 이 흉쇄유돌근이 그 두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걸 언제 알게 됐냐면, 이것도 되게 우연인데 입시를 앞둔 수능을 앞둔 학생이 있었는데요. 너무 편두통에 시달리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수능을 6일 앞두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병원에 이제 어머니하고 왔었는데, 그 전에 보톡스를 한번 저한테 넥슬림 승모근을 맞아봤었는데 두통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착안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학생이 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흉쇄유돌근 이쪽 위쪽 3분의 1쪽이 굳은 살 베개듯이 딱딱하고 피부가 이렇게 착색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왜 이렇게 딱딱하고 착색이 돼 있지? 제가 물어보니까 그 부분을 누르면은 두통이 정말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학생이 다시 와서 보톡스를 맞게 된 이유는 아무리 손으로 눌러도 일시적이고 두통이 완화되는 느낌이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보톡스만큼 그렇게 통증이 완화되는 느낌은 없다라고 했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시험을 바로 앞두고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통 완화 때문에 보톡스를 맞으러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는 아니죠. 당연히 위험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 이거 좀 알아두실 거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목 부분을 마사지를 잘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게 되다가 좀 센 힘으로 목을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요,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부교감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꼭 잘못 누르면은 일시적으로 혈관이 확장되면서 뇌혈관 쪽으로 가는 혈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지러움증이나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목을 마사지를 하시게 된다라면은 가급적이면은 좀 편안한 자세에서, 그러니까 서서 하시거나 이러면 절대 위험하시고요. 누워서 하시거나 아니면 편안하게 기댄 자세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지러움증들이 좀 실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 마사지는 정말 주의하셔서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넥슬림 주사 시술하고 나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승모근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저야 이렇게 어깨가 너무 이렇게 된 어깨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울끈이 불끈이도 아니잖아요, 저는. 근데 항상 이제 공통적으로 대부분 정말 저희 병원에 오시는, 아니면 우리나라 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한 여성분들의 한 80% 정도가 만성적으로 이 승모근 부분에 통증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뒷목으로 따라 올라가는 이쪽 부분에 이제 근육들이 통증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압을 많이 받게 되고, 또 하는 게 막 이렇게 당겨서 하시고, 그리고 막 두두둑 막 이런 거 하시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시술을 받으시게 되면은 정말 편해져요. 어깨가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마 정도 이 통증 완화 효과가 유지되느냐? 보통은 3개월 정도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스멀스멀 다시 통증이 올라와요. 근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어요.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에는. 보통 이제 뭐 정형외과나 재활외과 가면 보편적으로 이제 약간의 스테로이드 주사에다가 마취약을 섞거나 이렇게 해서 주사를 하는 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이제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제 저는 스트레칭이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보통 이렇게 어깨가 오시는 분들, 여기 통증이 있으시다고 하는 분들이 이 근육이 많이 들어가 있고 어깨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완전 옷걸이 형태를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스트레칭하면은 이 승모근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완성 긴장이 더 증가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스트레칭은 그 순간은 시원할 수 있겠지만은 이 어깨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걸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주면은 그 당시에는 시원할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더 어깨는 떨어지고 통증은 더 심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스트레칭은 안 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은 좋은 운동이 뭐냐고 그러면요, 대부분 다 어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라운드 숄더 이렇게 말려 있거든요, 안쪽으로. 그렇게 되면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좋은 운동이 있다면은 당연히 등 운동이겠죠. 이렇게 어깨를 뒤로 당겨주거나, 아니면은 뭐 짐에 가셔서 운동을 하시게 된다면 일어서서 뭐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하는 운동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슈러그라고 하거든요. 이 슈러그라고 하는 운동을 이렇게 등에다가 견갑을 모은다는 데서 포커스를 좀 두시고, 등 근육에 포커스를 두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당겨서 어깨가 후상방으로 회전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해주시면은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운동을 좀 가끔씩 하거든요. 등이 좀 많이 아프고, 저도 수술할 때 늘 이렇게 하고 있어갖고 여기가 정말 막 찢어지듯이 아파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하긴 하는데, 운동하면 진짜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뭐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뭐 적어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한 10분 이상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칭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맞으시면은 좋아져요. 맞으시면 좋아지고 또 통증도 완화되니까 그에 맞춰서 운동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이런 질문을, 목이 두꺼워지는 운동 또 뭐 있냐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이제 등척성 운동이라고 그래서 어떤 뭐 움직임이, 왜 스쿼트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스쿼트를 하잖아요. 이렇게 스쿼트를 하는데, 또 어떤 좀 나이대가 많으시거나 하면 이제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죠. 그대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오래 버티기 운동을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시면 좀 목 좀 두꺼워져요. 계속 몸 코어 쪽에다가 계속 긴장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할 때는 다리에 집중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선 기마 자세로 스쿼트를 해서 1분 이상 버티기를 하게다 보면은, 플랭크도 마찬가지, 이렇게 플랭크 이렇게 막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전신 코어 쪽에다 근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용적으로 만약에 나는 몸이 두꺼워지는 거를 원치 않는다 하면은 그냥 편하게 스쿼트 이런 거 하시고 움직이는 쪽으로 근력 운동 하시는 건 좋지만은, 등척성 운동, 가만히 버티는 운동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혹시 팀장님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질문? 이거랑 좀 관련 없는 것 같아요. 그 원장님이 넥슬림 주사를 개발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지금 붐이 일었잖아요. 네. 혹시 또 생각하고 계시는 새로운 시술 같은 게 있으세요? 없어요. 이것도 이거 정말 이게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된 건지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진짜 해보게 됐는데, 정말 뭐 우리 실장님들이 제일 많이 수고를 해주셨죠. 내가 여기다가 조금씩 주사를 놔보고 했을 때, 그때. 요즘은 이제 넥슬림하고 승모근 주사를 놓으면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결혼식 하시고 이제 결혼식 하시면 이제 안 오시잖아요. 차 이쁘고 뭐 이런데, 결혼식 하시고도 이제 또 남편이랑 또 첫 이제 휴가, 뭐 여름 휴가 놀러 가시 또 기억이 나서 오셨다고 하실 때 좀 기분 좋아요. 그리고 사실 제일 좀 뿌듯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두통이 너무 좋아졌다고 할 때,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정말 어떤 분들은 좀 많은 재능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통 때문에 취업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일주일에 3일을 두통 때문에 고생하시고 3일을 조퇴를 하신다면 어느 회사에서 그거를 받아주고 좋아하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재택근무밖에 못 하시고 프리랜서 일하시고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자기 재능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한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거 맞고 나서 신세계를 봤다라는 거.
그때는 되게 뿌듯하죠. 와, 모양뿐만 좋아진 게 아니라 이게 어깨가 안 아프고 두통이 없어요. 정말 그 고통이라고 하면은 편두통 있으신 분들 진짜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증상도 굉장히 다양해요. 뭐 저한테 편두통 때문에 맞는 우리 병원의 직원 한 명은 일단 구토를 해요. 구토를 하고 있고 편두통이 오면 구토를 하고 있고 하루 종일 일을 못 해요. 하루 종일 그게 그러면 얼마만큼 그러느냐? 한 일주일에 3일을 그럴 때가 있는. 물론 일주일에 3일 내내 그런 게 아니라 몇 개월에 한 번 찾아와요. 그게 너무 공포스럽다고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근데 맞으면 정말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맞고 그 다음 날이면 또 두통이 없어진다라고까지 얘기하니까 저는 그럴 때 좀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딴 거는 없어요. 그냥 이것만 계속 주구장창 이것만 하기도 바쁘잖아요, 팀장님. 그쵸? 예? 정말 죄송한데 이게 막 지금은 막 예약이 2-3달 막 이렇게 밀려 있어요. 그래서 2-3개월 정도 밀려 있는데 많이 이거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믿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은 조금 너무 웨이팅이 오래 걸린다는 거는 저도 좀 죄송하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결혼을 앞두시면요, 미리 한 6개월 전쯤에 미리 오셔서 한 2번 정도 시술을 받고서는 결혼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네.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제 그간 자주 못 뵀던 것 같아요. 또 시즌이었잖아요. 항상 12월부터 2월까지 바쁠 때라서 유튜브 많이 준비 못했었는데 다른 내용으로 이제 좀 유튜브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